이혼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배우 장가현. 의외의 장소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나 이거. 연기 학원이었네요. 야, 너 가. 너 왜 자꾸 안 좋게 얘기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맞아, 내 인생이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인생이야. 가서 다 얘기할 거야. 왜 나 버렸는지, 나한테 왜 그랬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들었는지 다 얘기할 거야. 뒤에 애드립 너무 좋은데요? 역시는 역시. 예, 뭐 감정은 뭐 너무너무. 어려서부터 연기자의 꿈을 키워왔던 배우 장가현. 하지만 한정된 이미지와 이혼 이슈로 인해 멀어져가는 배우의 꿈. 다시 꿈을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제가 연기를 한 28년 정도 했는데요. 방송을 좀 자극적인 방송이 한번 나간 이후로 드라마가 좀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쉬고 있는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간 후 악플이 쏟아졌고 드라마와 영화 쪽에서의 섭외가 끊겼다는데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어렵게 섭외가 들어왔지만 전 남편이 출연을 반대했었답니다. 그 당시에 영화 시나리오가 하나 들어와서 저한테 섭외가 왔는데 너무 영화로 다시 복귀하고 싶고 이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응원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영화에서 이제 배드신이 있었거든요. 뭐 오늘 무슨 씬 찍었냐, 신음소리 어떻게 리허설하냐, 막 이렇게 막 얘기가 오고 가니까 그때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연기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가현 씨. 이곳에서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 아직 그 가족 사진도 그대로 걸려 있고 아이들 보라고 가구도 신혼 때 샀던 거랑 다 뭐 추억들이 다 묻어 있는 것들이라 사실 저도 새 걸로 싹 바꾸고 새 집으로 이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죠. 근데 그냥 월세거든요. 월세 보증금밖에 없어서 이 집에서 제가 애들 데리고 살고 남편이 그냥 차 가지고 나가고 저희는 이제 재산이 없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 빚을 안 나눴지. 이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까지 5 식구가 살아온 공간. 이 방이 저희 어머니 지내셨던 방이에요. 과거 우울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배우 장가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셨겠어요. 네, 어머님 많이 울면서 가셨어요. 서로 잘 지내라. 네, 어머님도 건강하셔라. 이렇게 인사하고 가셨죠. 이혼 후에도 여전히 과거 추억과 아픔이 있는 장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괜찮은 걸까요?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의외의 장소에 등장한 배우 장가현. 이른 오전부터 세무서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이 좀 많이 확장하다가 빚을 좀 많이 지게 됐어요. 그래서 3억 정도 파산 신청을 하게 됐고요. 파산 신청. 네,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파산이 완료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세금이 1억 정도가 남았어요. 계속 규칙적으로 갚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압류가 들어오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이어갈 때 생계를 위해 쇼핑몰 사업을 벌였답니다. 처음엔 잘 되던 쇼핑몰이 자금 문제로 3년 만에 주저앉아 파산 신청까지 했다네요. 혹시 지금 수입이나 그런 재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소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재산은 없다고 봐야죠. 수입 자체도 고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미 압류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세법적으로는 뾰족한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왔건만 뾰족한 해답은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서에서도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 아직 학생인 아이들과 생계를 꾸려나가기엔 막막하기만 한 현실인데요. 통장을 압류당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금 뭐 10,000원, 20,000원 있는데 통장을 전체로 다 압류당한다? 그러면 당장 아들이랑 밥도 못 먹어요. 내가 주변 지인들한테 손 벌려서 다시 또 그 압류를 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는 진짜 사라지기 힘든 것 같아요.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돌아온 집. 요즘 가현 씨는 매일 자기 전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혼 후 증상이 심해졌다네요. 무슨 약인가요? 수면 장애가 제가 좀 심해서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해가 뜨고서 간신히 1-2시간 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 약을 끊어보려고 노력할 때는 한 3일, 4일씩 잠 못 잔 적도 있어요. 수면 유도제까지 챙겨 먹지만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녀를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찾았습니다. 벌써 5년째 이어진 진료. 수면 장애로 가볍게 찾은 병원 진료가 이렇게 오래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요즘에 잠은 좀 어떠세요? 약이 없으면 여전히 잠을 잘 못 자고요. 네. 약을 먹어야 잘 수 있는데 요즘도 이게 여전히 이렇게 좀 불안감이 좀 많이 있나 봐요. 사실 장관님이 불안도 있고 약간의 공황 증상도 살짝 있고 힘드셨을 때가 진료가 끝나고 마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가현. 왔어. 일은? 끝내고 왔지. 아, 끝났어? 오늘 저긴 안 갔고? 웅지는? 아, 거긴 안 갔고? 아, 제 여동생이에요. 친동생입니다. 어릴 땐 얘가 좀 예뻤어요. 네, 저보다 더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애인데 이렇게 늙었네요. 인근에 살지만 각자 생계로 인해 자주 보지 못했던 자매.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기로 했는데요. 언니를 엄마같이 따랐다는 동생. 거의 10,000원이라 그랬었는데 지금 깻잎 넣을까, 깻잎? 깻잎 넣어서 참치김밥을 먹고 싶다. 아, 또 골고루 해달라 그러네 또. 아, 이건 근데 나물용이야. 내가 저기 쌈채소 있는데 가서 해줄게.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는 김에 넷. 오징어 무침 얼마 안 걸리잖아. 조용히. 하나, 둘, 셋, 넷, 5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시끄럽다. 해달라는 게 좀 많으시네요. 원래 저래요. 그래서 맨날 아니, 메뉴를 언니 음식이 맛있거든요. 언니가 어릴 때부터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되게 어른 같았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그런 언니이기도 하죠. 네. 어릴 때 엄마가 같이 안 살았잖아요. 그러다 저희끼리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애들이 저를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희 손바닥 맞으면서 자랐어요. 언니한테요. 친부모님을 대신해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두 사람. 그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결혼 1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을 홀로 키우는 동생이 안쓰럽다는 가연 씨. 동생이 지금 아르바이트 2가지, 보험 설계사, 그리고 또 최근에 정수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밥 해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동생을 위해 추억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본답니다. 너 중고등학교 때 6년 내내 김밥 싸가지고 소풍 가본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도시락 싸주고 그런 캐릭터 아니셨지 우리 새어머니. 니네만 없으면 우리 부부가 싸울 일이 없다고. 니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 기억 안 나? 나는 그런 거 기억이 안 나냐. 니네 어렸어. 니네 어렸으니까. 그건 알아?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기 전에 아빠 먼저 결혼한 거다. 이혼 서류를 등록하기 전에 결혼식을 먼저 올린 거야. 알고 있었어? 몰랐어? 그렇게까지 몰랐지. 그냥 니넨 어렸으니까 엄마랑 그런 얘기를 안 했나 보다. 엄마가 늘 혼자 집에 있고 아빠는 늘 지방에 가 있고 다른 여자분들 만나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어느 날 짐 싸 이러더니 밤에 고속버스를 우리 셋만 태워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마가 저희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의지할 때라고는 서로뿐인 자매입니다. 잘 가. 갈게 안녕. 맛있게 먹고. 땡큐. 동생을 보내고 분을 삭히지 못하는 장가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당하고도 또 4천만 원을 빌려준 엄마도 밉고 그걸 빌려간 아버지를 참을 수가 없나 봅니다. 늦은 저녁 외출을 하는 가현 씨. 애써 외면을 해도 운전석에 앉으면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커져가는데요. 이 차에도 아버지와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차 살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빠한테 연락을 했죠. 저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본인 차를 주셨어요. 그게 혹시 몇 년 만에 연락하신 거예요? 10몇 년 만에 연락을 한 걸 거예요. 이혼 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 아버지에게 울며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의 남산인데요. 배우의 일이 점점 뜸해지고 아이들을 위해 일이라면 뭐든 다 하고 있는 생계형 엄마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요새 뭐 아버님들 회사 다니시면서 대리도 하시고 주말에 저기 배달 같은 것도 하시고 그렇듯이 저도 엄마잖아요. 가장인데 이것저것 다 해야죠. 직업만 돈이 되면 무조건 다 하리. 힘은 들지만 항상 밝은 얼굴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도착한 곳은 집이 아닌데요. 하이, 너무 타임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첫째 딸 조예은입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장가연 씨 딸 조예은입니다. 집에서 1시간 떨어진 딸의 자취방. 자신과 똑 닮은 딸은 만화가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 다니고 있답니다. 어쨌든 대학 가는 것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뭐 몇백만 원, 돈 1,000만 원 가까이가 뚝딱 필요했었으니까 그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싹싹 끌고 모아서 해결했어요. 엄마와 성격까지 닮은 딸 예은 씨. 엄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장학생을 놓치지 않고 생활비까지 버는 똑순이랍니다. 힘들어서 어떡해. 내가 벌려놓은 일 내가 마무리해야지. 편의점 알바도 야간에 같이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는 제가 엄마의 좀
고생을 덜어주고자 제가 버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즐겨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들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기는 해요. 뭘 안쓰러워. 엄마 닮아서 키는 물려받지 못했지만 생활력을 물려받은 거지. 화이팅! 역시 내 딸이야. 지금 뭐야? 말라고 이런 거. 아 좀 그냥 필수품이야 이거는 생필품 생필품. 그만 좀 사와. 그냥 좀 넣어놔. 굳이 부끄러워하는 딸에게 성물품을 챙겨주는 엄마. 가현 씨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아픈 사연이 있답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들을 겪었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좀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이었거든. 납치당했다가 왔을 때도 그때 아빠가 마치 내 탓인 것처럼 어이구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 보살핌 없이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했기에 딸만큼은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음 날 인근 공원에서 딸과 산책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모녀. 더 어린 아들을 먼저 챙겨야 했기에 그동안 큰딸에게 소홀했던 건 아닐까 마음이 쓰이는데요. 엄마가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일은 해야 되고 또 사실 너보다 예준이를 좀 더 돌봤어야 했기 때문에 너한테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제일 예민한 그 사춘기 시절을 너무 좀 힘들게 보내게 내가 방치한 것 같아서 미안해. 친한 친구처럼 서로의 마음을 다 털어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못한 말이 더 많습니다. 나는 약간 엄마가 내 옆에서 너무 우울해 있으면 좀 겁이 나. 나까지 우울해 있으면 뭔가 끝이 안 날까 봐. 덤덤하게 얘기해서 엄마가 우울해하는 게 빨리 끝나길 바랬어. 네가 오히려 내 우울을 짊어졌네. 나 때문에. 항상 의젓하게 동생과 자신을 배려하는 큰딸이 든든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어쩔 때 보면 네가 더 어른 같을 때가 있어. 나도 느껴. 자유가 힘드네. 힘든 고비를 넘는 중인 모녀. 잘 커줘서 너무 고마워. 하지만 함께하기에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밝고 건강하게 부탁한다. 파란만장한 인생이 담겨 더욱 깊어진 연기자로 돌아올 배우 장가현을 기대해봅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86년 강변가요제 대상의 주인공 유미리. 호련히 자취를 감췄던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부천의 어느 거리였습니다. 젊음을 부르짖던 그녀도 어느덧 50대 중반. 어딘가로 향하던 유미리 씨가 한 식당 앞에 멈춰 섭니다. 식사라도 할 참인가 했더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뭔가를 유심히 보는데요. 구석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를 저장하는 모양입니다. 연락처에 추가. 대체 무슨 일일까? 그녀를 조금 더 따라가 봤는데요. 유미리 씨의 발걸음이 또 한 번 멈춰선 곳은 다름 아닌 식당 앞. 그녀의 눈길은 구인 광고 전단에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일하시게요? 아, 그럼요. 가수 안 하시고요? 지금은 가수도 가수지만 수입이 당장 필요하니까. 가수가 아닌 다른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헤맨 끝에 들어선 한 식당.
혹시요, 직원 안 구하세요? 손 좀 봐. 손도 읽어보지도 못하게 생겼고. 아, 어떡하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당차게 노래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힘없이 돌아서는 그녀. 제가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주인 되시는 분 입장에서 아시나 봐요.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되신다니까 이제 다른데 또 이제 다니면서 봐야죠.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만 한다는 80년대 스타 유미리.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지금 공개합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2월의 끝자락. 가수 유미리 씨를 만나기 위해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 없다는 그녀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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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작진의 방문을 흔쾌히 허락했는데요. 혼자 살고 있다는 공간은 단출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그녀의 식구는 유기견 2마리. 병들어 버려진 녀석들을 구조해 함께 살고 있다는데요. 화려했던 지난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한 살림살이. 하지만 그녀는 지금 이 집도 감지덕지할 따름이랍니다. 9개월, 10개월 다 된 것 같아요. 지인께서 방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 와서 살면 어떻겠냐. 왜냐면 제가 그때 계속 이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가수 활동을 쉬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유미리 씨. 그녀를 안타깝게 여긴 지인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곰팡이가 피는 반지하 방을 벗어날 수 없었을 거라는데요. 이제 빨래를 지금 좀 햇빛을 받으면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베란다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이 방 안에서 이렇게 말려요. 그런데 방문마다 왜 이불이 하나씩 걸려 있는 거죠? 참 별일이네요. 건조다가 하려니까 이불이 우리 멍이들이 있어서 매일 빨아야 되거든요, 거의. 근데 거기에다 말리긴 이게 빨리빨리 안 말라요. 그리고 자리도 없고. 좁은 공간에서 큰 빨래를 말리는 유미리 씨만의 노하우였군요. 아픈 강아지를 돌보다 보니 하루에 빨아 말리는 이불만 여러 채. 이불을 그냥 그래. 쑤셔 넣는 것 같은데. 왜냐면 딴 게 또 들어가야 되니까 자리가 없어서 그냥 쑤셔놓으면 돼요. 웬만하면 대충대충 넘기는 그녀가 반듯하게 챙기는 게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시절 그때의 기억들입니다. 이게 이제 강변가요제 대상 받고 제 첫 음반. 보세요, 얼굴이 지금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완전히 애띤 얼굴. 그쵸? 완전 틀리죠? 예, 조금은 다르세요. 깜찍한 외모와 시원한 가창력으로 혜성처럼 나타났던 가수 유미리.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86년도에 해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10대 가수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안에 제가 이제 낀 것,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대 가수 신인상 그 똑같은 해에 3개월 만에 받은 거예요. 등장과 동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가수로 데뷔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답니다.
버클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 먼 친척이시래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근데 우리나라에 강변가에서 있다고 그럼 이제 노래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가요제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싫다 그랬어요. 왜냐면 저의 꿈이 가수가 된다는 꿈을 생각하지 않는데 싫다 그러는데 그럼 놀러라도 가보자고. 놀러 오신 거예요? 네, 놀러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미국 버클리 음대 재학 시절 우연찮게 참가했던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됐는데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눈물을 진짜 마스카라 했었습니다. 그때 화장을 좀 했어요. 마스카라가 막 범벅돼가지고요. 펑펑 울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여기서 활동하게 된 거죠.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워풀한 고음으로 당대 최고의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가수 유미리.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자취를 감추게 된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아침부터 유미리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보아하니 강아지 밥을 챙기는 모양인데요. 갈았어요, 제가. 아, 가르신 거예요? 네. 왜냐면 쟤네들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가 많이 빠져가지고 딱딱한 거를 안 씹더라고요. 그냥 Come on. Here you go. 자, 드세요, 까까. 아픈 강아지들의 밥을 챙긴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그녀의 아침 식사. 혼자 살다 보니 간단히 먹고 사는데 도가 텄다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냉장고가 영 허전하네요. 냉장고에 반찬 같은 건 없으세요? 없어요. 반찬도 안 먹어요. 그 흔한 김치통 하나 보이지 않는 텅 빈 냉장고. 대체 뭘 먹고 사는 건지 궁금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든 것은 바로 양상추. 이것저것 양념이 필요한 음식보다 손쉬운 음식을 간단히 먹는 걸 좋아한다는데요. 미국에서 자란 탓인지 반찬보다 샐러드가 익숙하다고 합니다. 고기와 호밀빵 등을 곁들여주면 초간단 밥상 완성. 선생님, 이게 식사예요? 네. 이렇게 드세요? Every day. Every day. 매일 똑같은 음식이라도 늘 맛있게 먹는다는 유미리 씨. 그런데 딱 보기엔 균형 잡힌 다이어트 식단 같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먹는 거에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전혀 안 썼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신경 안 썼으니까 살 이렇게 쪘죠. 지금은 10kg 넘게 감량했지만 한때 고도 비만에 이를 정도로 체중이 불었었다는 유미리 씨. 솔직히 말씀인데 약간 스트레스는 있었죠. 혼자서 충충해요. 아 정말 뭐야. 그 맛있는 스파게티 이런 거 피자 이거 다 어디 간 거야. 제가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거를 좋아했어요. 피자 한 판을 다 먹을 정도로 폭식을 하게 된 데는 말 못할 사연이 있었다는데요. 그 당시에는 매니저분이 다 관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그 TV 출연을 할 때는 그 모든 돈이 다 매니저가 가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하라 그러면 그 장소에 같이 가셔서 노래하고 내려오고 그랬었어요. 그 돈을 이 노래하면서 제가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누가 말을 안 해주니까요. 그 화려했던 전성기.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소속사와 결별하고 도망치듯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가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다시 찾게 된 한국. 영어도 가르치고 라이브 카페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는데요. 오로지 새 음반을 제작하기 위한 일념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활동을 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시 이제 활동한다고 찍은 사진들이에요. 노래에 대한 열정 하나로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며 재기를 노렸던 유미리 씨. 하지만 또 한 번 사기에 휘말리며 새 음반의 꿈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된 상황.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우울증은 그녀를 점점 더 수렁으로 몰아넣었다는데요. 이거 무슨 약이에요? 우울증 약이요. 우울증 약이요? 네. 이걸 먹어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유미리 씨가 모처럼 서울을 찾았습니다. 설마 또 일자리를 찾아 나선 걸까요? 그런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요. 혹시 김민성 변호사님 들어갔거든요? 네,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이쪽으로요? 감사합니다. 느닷없이 법률사무소를 찾은 유미리 씨. 대체 무슨 일로 이곳을 찾은 걸까? 혹시 송사에 휘말리기라도 한 걸까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그게 다 막히더라고요. 파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그 상황이 어떤 거를 밟아야 되는지. 개인 파산 신청이라고요? 어찌된 영문일까?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채무가 현재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파악을 해보셨어요? 그럼요. 일단은 제가 이제 카드값과 로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그 사기 맞은 집 그거를 제가 담보를 끼고 집을 샀는데 그게 남았어요. 현재 수입마저 전무한 터라 개인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파산을 해보시고 일단 파산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되면 파산 오케이. 안 되면 회생으로 가셔야 돼요. 그때는 직업을 구하셔야 돼요. 왜? 회생의 기본이 근로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파산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지금 정말 10,000원짜리 한 장도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도저히 방법도 못 찾겠고요. 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빚이 또 다른 빚을 부른 상황.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막막한 현실이 그녀를 덮쳐옵니다. 그날 오후 힘겨운 발걸음으로 어딘가를 찾은 유미리 씨. 힘든 일을 겪을 때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라. 어디 괜찮아 이제 좀? 아니 이게 누굽니까? 80년대 최고의 가수 김범용 씨 아닌가요? 김범용 씨는 유미리 씨에게 늘 고마운 존재라는데요. 범리 오빠 선배님 같은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 가요계에서는 이렇게 친해서 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빠한테는 제가 많이 전화도 하고 오빠한테 뭐 이것저것도 물어보고 그런데 오빠는 항상 모든 거를 좋게 보세요. 그러면서 이해를 시켜요, 저를. 미리야, 그러면 안 돼. 네가 그걸 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성질 버리라 이거지. 그 미리도 보면 남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고 자기 주장하는 건데 그걸 오해할 수가 있잖아. 너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항상 남을 배려하면서 좀 해라. 그래야지 네가 이쁨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30년을 훌쩍 넘은 우정. 김범용 씨가 오랜만에 만난 그녀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 있다는데요. 몇 곡 써놨어. 한 뭐 두세 곡. 정말요? 해놨는데 네가 이제 고르면 돼. 아, 그래서 오빠 땡큐.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다시 쓰고. 네. 연습생이 하나 불러놓은 게 있거든. 제목이 오로지인데 그거 한번 기대된다. 들어나 봐라. 좋다. 흥겨운 몸짓으로 리듬과 곡조에 빠져드는 유미리 씨. 선배가 아닌 작곡가로 평가를 기다리는 김범용 씨. 오빠 가사가 너무 저기 단순하지 않냐? 아니 그리고 이제 팍팍 들어와서 금방 저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멜로디가 대중한테는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멜로디인데요? 난 너무 쉬울까 봐. 오빠 저 있잖아요. 나 이렇게 만들고 나면 쉬운 것 같아갖고. 오빠 저 이제 예전처럼 그거 이제는 안 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유미리 씨의 재기를 응원하고 있는 선배가 있기에 유미리 씨는 웃음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가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을 아파하냐면 네가 너무 착해서 그래. 여려서. 그러니까 그냥 마음 단단하게 먹고 하면 뭐 또 한번 풀리면 또 슬슬 풀려. 내가 뭘 하고 싶다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다 할 노력을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아니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만 가면 돼. 저 오빠 많이 힘들었어요. 자, 지금부터야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저. 김범용 씨가 만든 멋진 곡을 유미리 씨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미리 씨가 웬일인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게 영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혹시 기다리는 전화라도 있는 걸까요? 휴대전화 화면 속에 떠올라 있는 엄마라는 두 글자. 전화 통화는 자주 하세요? 아니요. 부모님은 다 그런가 봐요. 그렇게 우세요. 너의 네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연로하신 어머니가 충격받으실까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던 그녀의 현실. 미국에 가서 생활하셔도 되고 이렇게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비행기표를 어떻게 구해요? 돈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전 절대로 못해요. 그거는 우리 엄마가 저하고는 너무 틀려서 엄마가 쓰러질까 봐. 결국 오늘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고단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외출에 나선 유미리 씨. 가슴이 답답할 때면 종종 이곳을 찾곤 한다는데요. 갑자기 소리는 왜 지르세요? 산에 오면은 이 속 안에 있던 그걸 다 그냥 이 산에다가 버리고 또 집에 와서 좀 편안히 있고 싶은 마음이에요. 소리 이렇게 지르시면 좀 이제 기분이 좀 나아지세요? 이 스트레스를 제가 여기 와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엄청 크게. 그럼 정말 기분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고함 소리가 아닌 노래 소리로 이 답답한 속을 풀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오후 유미리 씨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어디가 안 좋은 건 아닌지 무척 걱정스러운데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이번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자꾸 이제 마음이 심란하고 막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증상을 말씀을 드릴까 해서. 개인 파산 신청이라는 큰 일로 마음을 다친 건 아닐까.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물론 약은 잘 먹고 있고요. 네네. 또 일이 좀 터져가지고 아, 예. 약을 좀 더 올릴 수 있나. 근데 네. 저는 원장님을 많이 뵙기 때문에 예. 원장님 분명히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은데도 그래도 와봤어요. 그건 조금 더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니에요. 그렇지? 10년 넘게 그녀가 먹는 약은 늘어나기만 한 상황.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봐온 주치의의 의견은 어떨까요? 우울증이 심하세요, 사실. 심하신데 처음보다는 어떤 자기 컨트롤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옛날에 굉장히 어떤 뭐 이렇게 좀 좌절감 내지는 굉장히 좀 불안정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전보다는 뭐 그 자기 컨트롤도 하고 우울한 것도 많이 좋아졌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힘든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는 아직은 감당을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녀는 이 고비를 또 한 번 넘길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는 유미리 씨. 무슨 특별한 약속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디 나가시나 봐요. 특별한 분들을 좀 몇 번 만나기로 했어요. 과연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 유미리 씨를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여느 때보다 경쾌한 발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하는데요. 대체 그녀를 기다리는 건 누구일까? 오빠! 자, 아시겠죠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장수입니다. 높은 자리. 네네. 아니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아세요? 미리는 제가 한참 활동할 때 막 시기에 올랐던 막내예요. 그래가 미리가 강변가요제는 대학가요제 MBC 거 그래가지고 둘이가 잘 친하죠. 그리고 무대에도 많이 섰어요. 같이 활동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음악 계열이 비슷하잖아요. 네, 음악 계열이 우리는 트로트도 아니고 그다음 뭐 팝도 아니고 오로지 그때 그 시대 음악이니까. 높은 음자리 김장수 씨가 운영하는 라이브 카페. 이곳엔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세요? 유미리 팬분들이요. 팬분들이요? 네. 예, 팬분들이 있으셔야 가수가 힘이 내잖아요. 힘을 내잖아요. 항상 저한테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유미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감동받는 말씀을 해주시는 저희 팬클럽. 남자분들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절명을 듣기 원하면 먼저 듣기 먼저 듣기 원하시죠? 그럼 또 있다는 얘기네, 그쵸? 팬들의 성원에 답하기 위해 오랜만에 오른 무대. 무대 매너도 노래 실력도 여전한데요. 그러면 어느새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인데요. 네. 30년을 훌쩍 넘은 팬들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들어도 안 질리고 매일매일 듣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노래 들으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 답답했던 거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팬클럽 분들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빵 뚫리고 막혔던 게 진짜 싹 가시 앉으라 가시고 좀 편했어요. 안개 속을 걸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빈 가슴. 그녀의 빈 노트에 행복이라는 두 글자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종 세상 앞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종 세상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으셔고 제가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 좀 해봅시다. 원년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유승환 감독. 그가 특종 세상엔 어쩐 일일까? 프로야구 40년 되는데 지금 기록이 하나밖에 없어요. 4할 타자하고 MBC 옛날 청룡 그 감독도 하셨고 아시겠죠 누군지.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아프셨다고 내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또 유일한 4할 타자 백인천 감독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선수 겸 감독이자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 불멸의 4할 타자 백인천 감독.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야구의 전설 백인천 감독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단초를 찾기 위해 그의 모교를 찾은 제작진. 안녕하세요. 저희 MBN 특종 세상이라는 방송에서 왔는데요. 혹시 이렇게 백인천 감독 저희가 찾고 있는데 소식을 좀 아시나요? 아 글쎄요. 그때 한번 쓰러지셨다고 일산 쪽인가 평택 쪽에 계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좀 정확한 어디서 계시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인들의 집을 전전한다는 풍문 외엔 확인이 안 되는 상황. 그런데 특종 세상 제작팀인데요. 네네. 네네. 어디 계신지 좀 아시나요? 네, 지금 천안에 계셔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저기 감독님 돌보는 요양보호사거든요. 아, 수소문 끝에 백인천 감독의 요양보호사와 연락이 닿은 것. 한달음에 천안으로 달려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 백인천 감독님.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시나요? 네. 어서 오세요.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뭔데 받아오시면 고생 많으셨겠네.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뭐 매일 그저 건강하게 건강만 생각하고 지내고 있죠. 밝은 표정과 달리 휠체어 없인 움직일 수 없는 몸 상태에 그간의 삶 또한 순탄치 않았답니다. 사기치는 건 한두 사람이야. 나는 사기치는 건 모르지. 사기꾼이라고 해서 오나? 그라운드를 떠나 홀로 살아온 지난 20년. 그에겐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다는데 야구계의 전설 백인천 감독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석 달 전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는 백인천 감독. 24시간 요양보호사의 케어가 필요한 상태랍니다. 할아버지 식사하러 가시죠. 아이고. 네. 혼자서 해보셔. 그래서 오른 왼손도 쓰시고. 글쎄. 그러니까 이렇게 털어야지. 운동하는 거죠. 뇌졸중 후유증으로 팔다리가 굳어 잘하시는데 왜 또. 혼자서는 휠체어를 끄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 아이고. 옛날에 이렇게 불고기를 이렇게 굽잖아요. 막 넣고. 그럼 이 선배들은 익기 전에 다 먹는 거야. 위에 얹어놓으면 푹 이렇게 젓갈로 지으면 다 이렇게 먹잖아. 그럼 하여튼 많이 먹었어. 젊은 시절 몸에 배인 오랜 습관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진 그의 오래된 기억이 집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4월 2일) 네.
저 타율은 참 깨기가 힘들 거예요. 한국 프로야구 최고 타율 4할 1푼 1리 백인천 감독의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백인천 감독의 물건은 야구 기념품이 전부라고 합니다. 불편하신 분이 감독님 이제 지인분이세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원래 월세도 뭐 많이 안 받으시려고 하는데 월 30만 원을 30만 원을 드리는데 백인천 감독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본인 집에 들어와 함께 살게 해주었다는 고마운 지인. 이렇게 지인들의 집을 전전하며 산 것도 4년째랍니다. 야구계의 전설에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말년. 아주 급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세월 앞엔 그 어떤 영광도 환희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자세 바르게. 잠시 후 요양보호사가 약통을 가져오는데 지금 코로나로 사람이 이제 안 보니. 이게 이제 괴사 상태가 남은 거예요. 이제 뭐 혈관이 사람. 근데 아프진 않으세요? 뭐 아프진 않아. 아프진 않아. 1년 전 발가락에 생긴 작은 염증을 잘못 치료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렇게 혈전약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발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 발가락이 괴사한 겁니다. 여기 요거를 이제 잘라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빨리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혈전약도 못 드시죠. 또 그게 흐름이 이게 순환이 안 되는데 왼쪽은 나비라가 순환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또 이거 잘난 부분이니까 상처를 안 났잖아요. 안 나니까 병원에서 지금 수술하는 것도 문제이다고. 침이 아니고 혈전을 예방하는 약을 먹다 보니 발가락 절단 수술도 섣불리 할 수 없는 상황. 지금으로서는 더 심해지지 않게 소독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도 오래 썼다 정말. 그래서 이 야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18살서부터 해가지고 일본 가서 하고 운동선수는 역시 동남아 발이 빨라야 돼. 발이 건강해야 되고. 응? 근데 이렇게 발이 아프셔서 어떡해요? 이제 뭐 나이가 있는데 지금 뭐. 예. 누구보다 뛰어난 선수였지만 그도 세월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가야지. 다시 오른발 앞으로 가고.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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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됐다. 됐어요? 다시 여기 잡고 조금만 더. 됐다, 됐다. 아주 잘했습니다. 이대로 봐. 기름 기대봐. 어때? 편안해요? 됐어. 야구 일선에선 떠났지만 한국 프로야구 40년 역사의 산 증인인 백인천 감독.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원년 일본에서 귀국해 선수 겸 감독으로 활약한 백인천 감독. 타자로 활약하며 그가 세운 4할 때의 타율은 아직도 깨지지 않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프로야구를 경험한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하고 하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치는 것도 그렇고 위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잘 칠 수가 있었어. 고교 야구 당시 유명세를 떨쳤던 그는 일본 프로야구팀에 스카웃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진출한 야구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계약금을 150만 원인가 준다 그러더라고.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응. 그 돈으로 도남동 우리가 살 때인데 도남동 일대에 땅을 다 샀어. 살 수 있었어. 150만 원이면. 일본 프로야구 팀에서 19년간 활동하며
타율 1위를 거머쥐기도 했고 당대 스타였던 제1교포 장훈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은퇴한 후에는 자신의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감독으로서도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는 이승엽 선수를 발굴한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나는 이제 꼭 그 구단 가면은 부모님들 초청을 해야 돼. 막 오늘 감독전 승엽이 M입니다. 박명희로 두들겨 패드 좋으니까 말 안 듣면 패드 괜찮습니다. 부모들 다 간 다음에 이승엽이가 누구냐니까 접니다 어서 이러더라. 두들겨 패드 좋으니까 부탁받았다가 내 양진이 형이가 야 승엽아 니는 죽었다. 근데 야구를 정말 열심히 했어. 아침에 나면 후더니 2군 연습도 하고 또 1군 연습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야구를 했어. 투수였던 이승엽에게 타자 전환을 제안한 감독으로 지금의 국민 타자로 이끈 장본인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감독으로서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아 이거 뭐 나도 이제 뭐 끝난 모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은 자기 의지력만 가지면 또 할 수가 있다고. 이거 아니면 난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연습도 많이 하고 그들이 회복이 되더라고. 피나는 재활운동 끝에 다시 감독으로 복귀했지만 성적 부진 등으로 온갖 비난에 시달린 끝에 2003년 야구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후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뇌졸중이 재발하면서 또다시 그를 주저앉힙니다. 하지만 실패보다 두려운 건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일.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답니다. 자꾸 미끄러져. 왼쪽에 이어 오른쪽까지 마비가 오면서 펜 쥐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 이 손이 이 손가락이 이게 지금 안 돼요. 아니 손이 지금 안 돼. 불편해. 재활의 의지를 불태워보지만 이쪽으로 지금 좀 왔어. 오늘따라 더욱더 따라주지 않는 몸 상태. 벙어리 장갑을 하나 코에 해서 벙어리는 더 불편해. 소리 소문도 없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는 뇌졸중. 더 이상 두고 볼 곳 없이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굳는 추운 겨울 외출하기란 쉽지 않은 일. 먼 길 떠날 때마다 이용하는 휠체어 전용 탑승 차량. 감독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팬입니다. 네. MBC 청룡 시절에 나오시기만 하면 다들 안타, 홈런 막 다 기대하고 봤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래됐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인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 진짜 영광입니다. 오, 정말 영광입니다. 예. 불시에 만날 팬을 위해 늘 사인지를 챙겨 다닌다는 백인천 감독. 사인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1시간여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평택의 한 병원. 그가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건 1년 전 3번째 뇌졸중이 발병했기 때문입니다. 2차례 뇌경색에 이어 또다시 발발한 뇌출혈까지. 혹여 뇌혈관 어딘가에 또다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정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연거푸닥친 시련. 지금 이제 그 전에 지나간 흔적은 이제 오른쪽에 진하게 보이는 거고 머리 위에까지 봤는데 다행히 뭐 새로 재발한 건 없어요. 최근에 네. 그 근육이 위축이 오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한번 쫙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런 게 힘이 없으세요. 내가 근육이 많이 좀 약해지셨네. 그렇죠. 운동을 좀 가능하면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날씨가 춥긴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행히 더 이상의 출혈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진 좀. 사진? 오, 자랑하고 싶으신가 보네. 한때는 누구도 넘보지 못할 기세로 그라운드를 호령했던 백인천 감독. 아유, 이제 많이 컸겠다. 아이고, 지금 뭐 다들 컸을 텐데. 근데 누구예요? 내 손자. 아, 손자. 아버지 대하고. 손주 앞에선 한없이 온화해지는 영락없는 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보고 싶지만 뭐, 아이고, 몇십 년은 안 봤는데 뭐. 근데 가족들을 자녀들을 못 보고 지내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있으니까 난 또 한국에 있고. 전화 통화하시면 되잖아요. 네,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구에 빠져 사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고 결국 2번의 이혼 후 세 아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오래. 이혼해가지고 그때 돈도 많이 줬지. 가고 싶어 가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집이 세했어 나도.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잘 살아야 하면 그렇진 않아. 젊은 시절엔 미처 몰랐었다는 가족의 소중함. 하지만 전성기 시절 그의 주변에 가득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이제는 홀로 남았습니다. 아이고 그거 그런데 저기 오른쪽 위에 안쪽 위에 안쪽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네. 양치질을 엄청 빨리 하시는데요? 뭐 하루에 뭐 3번 오는데 뭐. 몸이 불편한 탓에 모든 게 간소화된 삶. 이 또한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기로 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닦기 쉬우라고 빡빡 깎아버리죠. 기계 사가지고 쭉 밀어버리잖아요. 나는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다고. 와가지고 약을 지금 몇 년간 먹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손 깍지 끼고 여기 저가 나빠지니까 같이 이제 나빠. 귀찮아도 잠들기 전 스트레칭은 필수라고 합니다. 여기 살짝 하고 쭉쭉쭉쭉 들어가요. 그 안으로. 나다. 안 돼, 누우면 때 안 돼. 자,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자, 됐어. 아주 잘했습니다. 자, 쭉 밀어요, 오른발. 됐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생활. 뇌경색에 관한 약이에요. 그라운드를 날아다니던 전설의 사활 타자 백인천. 제 몸 가누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에 부닥칠 때면 흘러간 세월이 야속할 뿐입니다. 하지만 3번이나 쓰러진 시련을 견뎌온 것은 그가 선수 시절 쌓아왔던 인내와 끈기의 결과. 오늘도 기어이 힘겨운 눈길을 뚫고 동네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안 돼.
싹 펴봐. 추운 날씨 탓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들. 작은 움직임도 쉽지 않은데. 안 한다고 하면 그게 아파요. 계속 그러면 손을 갖다 또 마비시킬 거예요. 조금만 더. 근데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목표선은. 자, 이거 쭉 조금만 더 쭉. 3번의 시련을 이겨냈던 것처럼 아파도 참고 견뎌내다 보면 언젠가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날이 오겠죠. 재활 훈련을 마치고 어딘가로 향하는 두 사람. 도착한 곳은 핸드폰 가게. 여긴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이 모르는 번호가 미납이라 해가지고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모르시는 번호예요? 그렇죠. 감독님 누가 했는지 모르세요? 같이 사는 수양딸이 있었는데 수양딸이 이제 그게 이제 파양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찍은 거 이제 쓰고 있는가 봐요. 정리를 안 하고. 해제 시킬 수 있죠? 네. 네. 해제 시킬 수 있어요. 제 걸로 한번 통화해볼게요. 아니, 그거 아직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 안 받으시네요. 그냥 해지해드릴게요. 여기 맨 밑에 성함 쓰시고. 한때는 모든 걸 믿고 맡겼지만 지금은 연을 끊었다는 수양딸. 도둑년은 끝까지 도둑년이네. 하지만 여전히 백인천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쓰고 있었던 건데요. 그와 수양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쁜 짓을 많이 했지. 나쁜 짓? 감독님한테요? 어떤 짓을 했길래요? 돈을 좀, 내가 이제 그 모든 걸 이렇게 맡기고 그랬으니까, 카드도 그 뭐 생활비 쓰는 거 다 이제 카드로 이제 다 활용했으니까, 그때 그걸 그냥 뭐 제멋대로 막 저걸 거야. 집도 그 전세로 내가 한다고 2년에 하면 저잖아요. 그 자기 이름으로 바꾼 거야. 아, 그 돈을 전세금을. 우연히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수양딸. 외로운 그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의 친딸처럼 여겼는데 백인천 몰래 그의 수양딸로 법적 공증을 받고 집까지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 이제 아들이 뭐 다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으니까 그걸 전화해가지고 내가 뭐 빚을 많이 줘가지고 지금 적어다면서 돈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그때는 뭐 그런 데 생각을 안 했지. 저는 나는 지금 그런 걸 다 알고 나서 그때 이미 도망가서 없으니까 그때 아팠을 때 와서 이렇게 막 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은혜를 알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최대한서 할 수 하겠다 했는데 그걸 아주 이용을 한 거지. 믿었던 만큼 깊은 상처로 남은 기억. 아들과 오해는 풀렸지만 그 일로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사건의 충격으로 3번째 뇌졸중이 찾아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뭐 감독님 후배입니다. 아이고 건방이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니야. 죄송합니다. 저는 육네. 이야 우리 건방이다 정말. 아이고. 예? 저는 저기 지금 리틀 야구 연맹 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지훈련 때문에 화려했던 현역 시절을 함께한 유승환 감독. 제가 지금 리틀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리틀 야구 그 선물을 좀 가지고 왔어요. 무슨 선물? 아이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감독님 모자고. 아이 딱 맞네요. 집에서 이제 추우시면 그냥. 오랜만에 만난 그의 뜻밖의 선물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감독님 우리 그 개막전 때 내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감독님 많이 화나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래 뭐 한번 뭐 있었지? 네네네.
제가 쓰리볼에 쳐버렸죠. 맞아. 맞아, 그렇다, 그래.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감독님한테 욕 직사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그만큼 자네도 야구도 잘했지만은 욕심이 많았지. 네, 욕심이 많았어요. 네, 저도 뭐. 내가 저거 해야겠다는. 네, 욕심도 많고, 마침 또 쓰리볼에 눈앞에 볼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숨을 안 했어. 한번 시간 있으면 그 당시에 MBC 청년 때 그 멤버들 한번 만났으면 좋겠네. 그럴까요? 한번 제가 한번 모아볼까요? 네. 한번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살 테니까 한번 딱 모여서 그런 옛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이제 뭐 다 나이가 이제 다 나이니까. 응? 감독님이 제일 젊으세요. 그때 다 모아놓으면. 아니, 나도. 새록새록 떠오른 옛 추억에 어느 때보다도 밝게 웃는 백인천 감독. 여기 넣어라. 네네. 오케이. 아이 또 뭐 이렇게 먹을 거 같이 사와가지고 또. 예? 아이고. 초밥 좋아하시는 걸 아시나 보네. 옛날에는 감독님하고 이렇게 둘이서 겸상할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네. 청춘에 만나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두 사람. 감독님이 좀 그때도 좀 외롭긴 외로웠지. 누가 밥 먹자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지. 그죠? 그리고 워낙 프라이드나 뭐 이런 자존심이나 이런 게 강하신 분이라서 남한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설픈 거를 안 보여주셨어요. 그 감독이라는 직업이 계속 외롭죠?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혼자 하는 시간도 많고 생각하는 시간도 많고. 감독님 좀 건강해지시면은 리틀 야구 한번 하시죠. 그래. 저랑 같이 하시죠. 아니, 가서 가서 애들. 네네. 정말 애들 예. 그러니까 야 백인천 하는 게 난 너무너무 그 소리가 좋은 거야. 애들이. 그라운드 위에 서서 그토록 끓이던 팬들의 함성 소리를 다시 들을 날이 또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라운드를 그리워하는 백인천 감독을 위해 제작진이 마련한 깜짝 선물. 그의 모교 야구팀 후배들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야구에 정말 한 획을 그신 백인천 감독님이시다. 야구를 떠난 지 20년. 오랜만에 찾은 연습장이지만 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익숙합니다. 한 손을 놔. 그거는 그런 모양이라고 한 손보다 두 손이 더 힘있잖아. 그렇지. 그 힘을 이 손에 전달해가 쳐야 된다. 중심 이동이 돼야 된다. 그렇지. 오른쪽 태웠다 빵. 그렇지. 후배들에게 조언이 끊이지 않는 백인천 감독. 후배들이 이제 선수들이 앞으로 이제 경동의 어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모습을 영광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래. 파이팅.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아주 좋네. 귀엽네. 귀여워요. 감독님의 기록을 깰 선수가 나올까요? 나오지. 내 기록이 뭐 별게 아니야. 하면 그러니까 뭐든지 미쳐야 돼. 경동 파이팅! 오케이. 야구는 나의 생명이지. 야구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야구 미치광이야. 그게 결국에 후회는 없어요. 야구계의 전설 백인천 감독. 그는 지금 3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또 다른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통영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가수 김정남을 만난 곳은 뜻밖에도 마을회관이었습니다.
재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정리정돈을 해놓고 가야지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이라도 하는 걸까요? 깔끔하게 이부자리를 정리하는데요. 왜 여기서 내가 잠을 잤냐? 응? 아침 일찍 나가서 뭐 해야 될 일이 있거든. 부지런히 나갈 채비를 마친 정남 씨. 재밌는 곳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그가 향한 곳은 인근 선착장입니다. 선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이야,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 꼭 말벨이니까. 네네. 네, 요걸, 이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꼭 입어야 돼요? 네. 작업복까지 갖춰 입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안전상의 문제라서.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곧바로 바다로 향하는 어선. 도착한 곳은 한 양식장. 얼마나 달렸을까? 출발하기 전과는 달리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이네요. 음식점 가시면 큰 거는 일본산 참가리비. 일본산 참가리비. 네, 그렇지, 이제 그렇지. 참가리비라는 종류인데 참가리비. 참가리비만의 장점은 이제 달짝지근한 맛이 더 강해요. 달짝지근한 맛이 더 강하다. 네. 하나, 둘, 셋. 곧바로 그물 털기에 돌입하는데요. 안 나온다. 탈탈탈탈. 탈탈. 좀 서툴러 보이지만 꾀부리지 않고 열심입니다. 요게 지금 한 6개월 자란 건가요? 예. 얘는 왜 2년, 3년을 안 해요? 얘는 이 종패의 특성상 이제 더운 여름을 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기온이 따뜻해지면 자연적으로 폐사가 돼버려. 아하. 궁금한 게 생기면 그때그때 질문까지 던지는 모범생. 늦은 나이에 시작한 가리비 공부에 가리비 조업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빈 껍질. 안에 없는 거 요거 끊어야 돼. 물밀듯이 쏟아지는 가리비들. 아무리 눈썰미가 좋아도 손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바빠. 빨리. 정신 없어요 지금. 왜냐면 이거를 골라내야 돼. 지금 뚜껑만 남은 애들을 골라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털어야 하는 그물만 2,000개. 가수 김정남은 대체 어쩌다가 고된 뱃일을 하게 된 걸까요?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가수가 아닌 어부가 되려는 걸까? 제2의 인생을 위해 시작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잘하십니다. 이거 신발끈 멜 때. 모두가 지쳐갈 때쯤 뱃일의 하이라이트 새참이 등장했습니다. 가리비 라면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너무 지금 기대돼요. 갓 잡은 가리비를 듬뿍 넣은 라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가리비 요거 들어갔다고 바다 향이 확 나는데요. 네, 확실히. 그죠? 확실히 다른데. 조개구이집 이렇게 가고 조개찜집 이렇게 가봤지 라면에다 가리비 넣어주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맛이 완전히 다르네. 이야, 보십시오. 이야, 살아있습니다. 요런 걸 그냥 호로록 그냥. 일단 맛도 맛인데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바다 위에서 뭘 먹는다. 근데 바다 위에서 뭘 먹는 거 처음 먹어봐요, 진짜. 사실 뱃일도 처음이랍니다. 배를 타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는데요.
어떻게든지 뭐 자기 분야가 있는데 저는 노래를 버릴 수는 없죠. 노래는 버릴 수는 없는데 가리비 양식장에 꼭 와가지고 가리비가 어떻게 양식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날 오후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 네. 또 한상 가득 가리비 음식이 차려졌네요. 그런데 느닷없이 핸드폰 등장.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방송을 딱 켜고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겨울 오면은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닷가 어디 가냐고 말을 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던 바닷가를 배경으로 개인 방송이라도 찍는 걸까요? 미디어 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순간순간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왔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를 딱 했는데 날 알아봐주고 나랑 대화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해주니까 살아가는 어떤 진짜 기폭제가 되는 거죠. 지난해부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작했다는데요. 요거 봐. 야, 죽인다. 이야. 물건을 판매하기 전 직접 산지에 내려가 볼 만큼 사활을 걸었답니다. 사실 김정남은 한때 인기 정상에 있던 그룹 터보의 원년 멤버였습니다. 딱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밖으로 못 돌아다녔죠. 강남으로 가야 돼. 차 타고 안 가요. 모터보트 타고 가는 거야. 가자마자 왔습니다 그러면 야 들어가가지고 막 하고 또 뛰어. 그럼 내려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헬리콥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헬리콥터를 타고 용인을 가요. 그러니까 스케줄 15개는 기본이에요. 15개는. 그날 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도착한 곳은 어느 유흥가. 야, 오랜만이야. 여기까지 또 오네. 야, 너무 반갑다, 야. 아무리 피곤해도 걸을 수 없는 일정이 있다는데요. 낮종국 밤정남 아닙니까? 일하러 왔죠, 일하러. 제가 쓸 수 있는 무대가 요즘 많지 않잖아요. 혼자서 또 쓸 수 있는 무대도 없고. 근데 요런 밤무대 같은 경우에 1년 365일 나와달라 그러면 다 나가죠. 비록 큰 무대는 아니지만 예나 지금이나 소중한 기회랍니다.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필요합니다. 더모 김정남 렛츠고!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고 메인 보컬인 김종국 없이 무대에 선 김정남. 비록 혼자지만 여전히 화려한 춤사위와 랩으로 무대를 꽉 채웁니다. 나이 50이 넘었지만 지치지 않는 그의 열정에 후끈 달아오른 공연장. 이렇게 홀로 밤무대에 선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는데요. 그룹 터보가 최정상의 인기를 얻고 있을 당시 돌연 탈퇴를 선언했던 김정남. 이유가 뭘까요?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종국이랑. 근데 검찰 수사관들이 찾아온 거야, 거기를. 그 전에도 뭐 PD 사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 아, 이게 진짜 뭔가 잘못된 건가 보다. 그래서 그때 도망을 간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흘렸을 때는 종국이는 이제 이쪽이랑 이제 계속 원래 있던 회사랑 연락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사기를 또 맞은 거예요. 에휴, 그냥 형 그냥 장사나 하겠다. 사업이나 하겠다. 아니면은 DJ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왜냐면은 나는 종국이는 모르겠는데 나는 방금 얘기했던 스케줄 있잖아요. 난 거기에 학을 띈 거야.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그만큼 한 거에 비해서 벌이도 별로 없었고. 가혹한 스케줄에 부당한 수익 분배, 연달아 일어난 사기 사건까지 23살의 청춘이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그룹에서 탈퇴했는데요. 후회는 없을까?
이제 처음으로 느낀 게 나도 방송국에서 나도 막 춤추고 노래하고 싶고 나이트클럽 무대가 아닌 나이트클럽 무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방송하는 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제 괴리감 같은 게 있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도 있고 오만 생각이 다 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 들어와도 조금 약간 닥치는 대로 해요. 공연을 마치고 힘들어. 새벽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정남 씨. 힘들어. 들어오시죠. 저희 집입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지만 반겨주는 이 하나 없이 집안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뭘 드시는 거예요? 고황장이야. 이게? 고황장이야. 원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던 건데 지금은 이제 딱 저녁만. 뭐 한 달 먹었다가 또 3달 안 먹고 막 이랬더니 완치가 안 되더라고. 터보 탈퇴 이후 대인기피증에 호흡곤란까지 찾아왔답니다.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지도 어느덧 10년째라고 합니다. 여기 명치 부근에 돌덩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돌덩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확 나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그때부터 가슴이 막 툭툭툭툭툭. 그러니까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앉아 있어도 막 불안하고 서 있어도 불안하고. 그럼 약 먹으면 무조건 자요. 왜냐면 잠을 자면은 그 대부분이 그 신경 안정제거든요. 그러니까 먹으면 이제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면서 이거를 치료를 하는 거죠. 자면서.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잠도 이룰 수 없는 상황. 내 침대. 저는 잡니다. 어떤 일이 그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 걸까? 사실은 저희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밖에 모르잖아요. 사업 한번 해보자. 사기 맞고. 음반 내자 그러면은 제 영역이잖아요. 거기서 사기를 당하더라고. PR 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해. 뭐가 필요해. 또 주면은 방송 안 잡고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죠. 2억 정도 가까이. 다음 날 새벽에 들어와 피곤할 법도 한데 아침부터 열심히 몸을 풀어줍니다. 셋, 넷, 다섯. 힘들어. 앉아야 돼.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친 기색이네요. 살짝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많이 안 좋지, 무릎은. 왜 안 좋냐면은 여기 무릎 여기에 인대가 3개나 있는데 인대가 다 늘어나 있어. 이렇게 산을 타는 게 정말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올라는 가는데 내려오지를 못해. 각기춤 1인자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 하지만 공연을 계속하려면 운동을 포기할 수는 없죠. 오늘도 부지런히 몸을 놀려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밀린 집안일을 시작하는 정남 씨. 구석구석 청소기를 미는 폼이 예사롭진 않네요. 부모님 집을 나와 자취를 한 지도 벌써 10년 차랍니다. 이게 건조가 돼도 널어야 돼. 널어야지 이게 안심이 돼. 이렇게 걸지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결혼을 못했죠.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죠. 이유가 있으세요? 시기를 좀 놓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평생을 혼자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도 있었을 거고 만나봤는데 이상하게 결혼까지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7년 정도 만났는데 그게 결혼으로 이어지질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타격이 좀 있더라고요. 아, 나는 결혼 못하고 살 팔자인가 보다. 잠시 후 예. 왔네. 밥 먹읍시다.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밥 먹읍시다. 밥을 먹어요. 짠. 도시락이지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반찬 좀 많이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 혼자 살다 보니 매 끼니를 챙기는 것도 일이랍니다. 어쩐지 좀 쓸쓸해 보이네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고 혼자 사니까 혼자 먹는 거고 밥 먹을 때마다 아유 좀 누구 같이 먹을 사람 없나? 홀로 밥 먹을 때면 유난히 허전한 마음. 바쁜 나날들 속에서 유일하게 외로운 순간이라고 합니다. 모처럼의 휴일.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데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 오셨네. 과연 누구를 만나러 온 걸까? 형님. 너 왜 남의 동네까지 왔어? 아니 저도 일산 원래 살았었잖아요. 준석이 같이 있었어. 네. 그래 왔어? 그래. 앉아라. 저 앞에 카페. 카페요? 카페에서 카페로 옮기신 거? 카페에서 카페로 옮기고. 개그맨 이병진 씨입니다. 요즘 라이브 커머스부터 사진 작가까지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라는데요. 정남이가 근래 들어 제일 연락을 자주 하는 동생이거든요. 그죠. 맞죠. 네, 정남이가 그냥 약간 밑도 끝도 없이 전화를. 제 인생에서 춤이랑 뭐 랩 빼면 없거든요, 사실은. 없는데 이제 50탁 넘어가면서 아니 버리지 말고 이건 이거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새로운 거에 도전을 좀 해보자. 그치, 나도 그때 4년 됐거든. 네. 4년이나 되셨어요? 필요한 만큼의 아는 척을 해야 돼. 네, 맞죠. 그래서 나를 포장을 해.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해줘야 돼, 솔직히. 근데 실제로 그래서 공부를 하란 얘기야.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다르지. 달라요. 달라. 나름의 지켜야 할 선들. 그럼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놔야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냐하면 이제 기회가 많지 않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삐끗되거나 잘못되면 이거를 다시 리커버리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죠.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말씀하신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시는 사람도 진짜 잘 만나야 되고 가려 만나야 되고 되게 지금 조심스럽게 더 나이 들수록 이상하게 더 조심스러워져요. 형님. 돌다리도 두들겨 볼 만큼 두들겨 보고 골라야 돼. 인생 선배의 조언에 용기를 얻은 정남 씨. 그의 새 출발은 순조로울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을 나선 김에 만날 사람이 또 있다는데요. 저녁도 때울 겸 잡은 식사 자리입니다. 잠시 후 형 매형 왔어. 큰매형. 안녕. 오랜만입니다. 야, 딱 맞춰서 왔네. 우리 작은 매형입니다. 작은 매형. 안녕하세요. 일로 들어가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근처에 사는 매형들인데요. 고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든든한 버팀목들이랍니다. 진짜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진짜 좀 공황도 좀 심해지고 막 이럴 때는 이제 집에만 있었지. 뭐 사람들 만나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나갈 돈이 없어, 진짜. 커피 한 잔 마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마지막 보루 이제 큰명한테 전화하는 거죠. 형,
나 저기 뭐야 사람들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커피 마시는데 뭐 1, 2만 원이면 되잖아요. 근데 꼭 10만 원을 줘. 그리고 작은 매형한테는 굵직굵직하게 달라고 그랬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본인이 이제 크게 정점까지 찍었다가 내려와가지고 뭔가를 다시 하려고 하니 이 발돋움이 되게 어렵다. 어렵죠. 어려웠어. 하는데 자기 스스로 말고는 그 힘을 방법이 없었죠. 방법이 없는 거지. 네. 일남 이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김정남. 어린 시절부터 뭐든지 알아서 척척 해내는 데다가 외아들인 만큼 그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는 남달랐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남이 너한테 어머니 아버님이 좀 너가 좀 어려운 존재야. 내가 옛날에 그랬어가지고 말을 못해. 너한테 강요를 못하는 거야. 네가 좀 강요가 아니라 얘기 자체를 못하는 거지. 자가적인 너무먼 아들이야. 와, 왜 그래? 야, 외손주 봐주는 게 좋냐? 친손주 봐주는 게 좋냐? 친손주지. 본인이 결혼하는 걸 반대하겠니? 야, 염원을 한다. 염원을 하셔. 염원을 하시는데 거기다 너 외아들이야. 아들 하나야. 당연히 너 결혼하는 걸 부모님도 원하지. 말이 되는 소리냐? 매형들을 통해 처음 전해 듣는 부모님의 속마음. 정남 씨 생각이 많아집니다. 엄마 나 검사할 거야. 내가 그랬어요. 엄마 나 검사할 거야. 나 공부할 거야. 그 공부했어요. 근데 그는 좀 마이클 잭슨 때문에, 박남정 형 때문에, 이거 죄송하죠. 그 춤에 미쳐가지고, 그 춤에 미쳐서, 근데 공부를 때려친 거죠. 아버지 나 공부 안 한다고. 나 춤출 거라고. 너 지금 나가! 나갔어요, 진짜. 유일하게 저를 뒤에서 후원해준, 꾸준하게, 제가 그 말을 꺼냈을 때부터 꾸준하게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 우리 엄마. 그냥 뭐 미안한 감정이 아니죠. 정말 죄송한 감정이죠. 다음 날. 아침부터 집 근처 마트를 찾은 정남 씨. 오랜만에 집밥이라도 해 먹으려는 걸까요? 그런데 이것저것 혼자 먹기엔 꽤 많은 양을 골라 담습니다. 홍시. 오늘 갈 데가 있습니다. 오늘 갈 데가 있어요. 오늘 갈 데가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데를 가기 때문에. 네. 장을 봐서 찾아간 곳은 한 아파트. 매주 주말마다 두 손 무겁게 선물을 사들고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 엄마 집이에요, 엄마 집.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문 앞에 집만 두고 바로 떠나는 정남 씨.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엄마가 사실은 암 수술, 대수술을 3번을 받으셨어요. 한 번은 유방암 때문에 그랬고, 한 번은 또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또 자궁에 또 암이 생기고, 또 그거까지 또 치료를 했는데 이제 또 임파선으로 또 암이 오셔가지고, 그나마 임파선으로 오신 거는 치료로 좀 됐어요. 약물 치료로. 그러니까 면역력이 워낙 약하시다 보니까 가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감기가 걸려 있으면 엄마가 금방 감기 걸려버리니까 막 한 달, 2달씩 고생하세요. 병원에서 계속 막 링겔 맞고 막 이래야 되니까 좀 겁이 나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있고 싶은 마음에 집 앞 벤치에 앉아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버지. 왜? 기다려라. 엄마. 문 앞에 뭐 갖다 놨어. 봐봐봐. 집에 가고 싶은데도 엄마 또 저기 뭐 코로나 걸릴까봐 겁나서 못 가는 거야. 지금 약 먹었어. 약 먹었어? 약 먹었어. 아니 밥 제때 먹고 요새 운동해?
못 가. 편찮으신 어머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행여라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애써 밝은 모습으로 통화를 이어가는 정남 씨. 엄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합니다. 맨날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항상 건강하게 잘 다녀. 알았어. 또 전화할게. 안녕. 직접 찾아뵙지 못하니 아쉬운 마음뿐인데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춤에 빠져 살 때도, 돌연 방송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묵묵히 아들의 선택을 응원해 주셨던 유일한 사람 어머니. 평생을 불효로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근데 효도는 그냥 내 생각에 저 같은 경우에는 효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효도를 하지?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엄청 났는데 아무리 해도 그냥 이제는 어른들이 얘기했던 말이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아무리 내가 자식이 부모한테 뭘 해줘도 부모 사랑에 티끌에도 못 미친다. 진짜 티끌만한 걸 하는데도 부모님은 고맙다 그러니까 막 제가 목이 메죠.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걸 못하고 있었냐 이놈아. 스스로 자책하고 그러는 거죠. 반성하고 후회하고 이러는 거죠. 항상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잊은 사이. 영원할 것 같았던 어머니의 시간은 어느새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효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자나깨나 아들 걱정뿐인 어머니. 그 큰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을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며칠 후 경기도 광주의 한 행사장. 오랜만에 큰 무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긴장된 마음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날려봅니다. 살짝 긴장돼서 어떻게 하면 또 즐거운 시간을 드릴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제 이런 거죠. 자, 마지막 피날레 무대 장식해 주실 터보의 김정남님 기대해 주셔서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영원한 터보 김정남의 무대. 아직 그의 인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늘 이렇게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줘.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식구들부터 거기에는 종국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거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뛰는 모습을 보여줄게요.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